부스러기가 제일 맛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코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왜 이렇게 절어요? 네. 그 영화에 대해서 한번 이번 나눠볼 건데요. 제가 발견한 영화는 아니고 우연히가 원래 준비하려고 했던 영화였는데 저도 사실 항상 궁금했어요. 이 영화를 제가 알기로는 그 장항준 감독이 어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맞아. 예무시네마 가서 요걸 봤다 그러고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코다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장항준 감독이 극찬을 했었어. 이거 되게 좋은 영화다. 맞아. 그래가지고 무슨 영화지 하고 내 기억 속에 잊혀졌는데 그때 우연히가 이제 최근에 이 코다 한번 부스러기가 제일 맛있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연말 결산하고 이제 우연히가 안 하고 제가 이제 코다를 다시 가져와서 코다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코다가 독립 영화더라고요. 독립 영화. 어떤 거대한 기획사와 같이 한 그런 영화가 아니라 회사와 같이 한 영화가 아니라 상업 영화가 아니고 독립 영화인데 아카데미를 받았어요.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아서 엄청 이제 화두가 되었던 영화인데 이 영화가 농인 영화예요. 농인 영화. 그러니까 귀가 들리지 않는 분들을 위한 영화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장면들이 수화가 다 들어가요. 수화가 들어가지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들이 한 친구 빼고 다 농인이에요. 그러니까 딸인데 딸만 이제 농인이 아닌 거죠. 이거를 우리는 코다라고 한대요. 애초에 그걸 Children of Deaf Adult. 그러니까 농인 어른의 아이인 거죠. 근데 이 정상으로 자란 친구. 그러니까 오빠는 근데 농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역할을 하는데 항상 그거를 번역을 해주고 항상 그 물고기를 팔아주고 하는 역할이 그냥 소녀 가장인 거죠. 소녀 가장 역할인 거죠. 이 코다라는 이 코다의 주인공의 이 여주인공이 그래서 이제 집에 학교를 다니면서 뭐 생선잡이도 같이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막 맨날 자는데 동아리를 듣는 거예요. 동아리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어서 걔 앞차에서 얘 어디 들어갈 거냐? 합창하는데 그럼 얘도 모르는데 합창 들어간 거야. 그래서 가서 맞아. 이제 노래를 하게 되는 노래를 이제 좋아하고 꿈꾸게 되는 그걸 진로로 찾아가게 되는 그렇지만 그 안에서 가족과도 갈등을 빚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인데 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되게 클리셰적으로 봤어요. 내가 아는 소녀 가장의 이야기와 비슷하다. 특별할 건 없다.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클리시적으로는 못 봤고요. 처음 봤을 때 되게 신선하다 이렇게 봤어 오히려. 그냥 어떤 면이? 일단은 연출적으로 그렇게 농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사운드가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다 자막이죠. 그러니까 배경 뭐 갈매기 끼룩끼룩 소리만 들리고 다 이런 소리밖에 안 들려. 막 이런 손 이렇게 하는 소리, 손으로 수어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서 그런 게 조금 신선하게 다가왔고 그리고 처음 봤을 때 이제 12월 연말에 에무시네마에서 봤는데 그때는 눈물 좀 또르르 정도였는데 진짜? 요번에 다시 봤을 때는 진짜 방에서 혼자 편하게 보니까 펑펑 울었어? 펑펑. 진짜? 내 말을 안 했나? 이 말을? 저 펑펑 울었어요. 진짜. 어떤 부분에서 펑펑 울었어? 나 그게 궁금하다. 일단은 처음 울었을 때는 그 영화 이제 명장면이 있는데 승균이 형 이거 전에 승균이 형이 영화를 네, 이번에 죄송해요. 제가 못 봐가지고. 근데 이제 세계 최초 보지 않았는데 본 척하는 네네. 역할을 할 거예요. 그 컨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이제 뭐 스포를 하자면 그 하계회에서 그 연출이 있잖아요. 그 장면은 좀 스포하는 게 좀.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런 거 좋아요. 오케이. 아무튼 그 농인 컨셉 그러니까 농인의 시각에서 보여주는 연출 장면이 있어요. 들리지 않는 거니까. 그 들리지 않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지를 한번 보여줄게 하는 감독의 연출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일단 그 지점에서 조금 울었었고 처음 봤을 때는 서로 대화하는 장면인가요? 그 막 우리 오늘 뭐 먹을까? 뭐 스파게티 먹을까? 이건가요? 뭐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봤을 때는 그 이제 끝나고 나서 그 하계회가 끝나고 나서
아빠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 한번 불러줄래 하면서 이제 그 딸의 목에 목에다 손을 손을 대는 얹고. 와 그게 저는 너무 오. 진짜 눈물이 안 멈추는 거야 이게. 그쵸. 그래서 일단은 요번 두 번째 봤을 때 너무 좋았어서 이제 그때 부제만 요거 하는 게 어떨까 했는데 제가 제 차례가 아니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었는데 12월 달쯤에 네. 왜냐면 저는 연말 되면 그때 코다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야. 그 연말에 봤으니까.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감동적인 거네. 저는 너무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연초로 넘어오면 저는 또 연초 바이브는 아니지 않나 이 생각에 코다를 말 안 했었는데.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농인의 그런 크레이지적인 모습이랑 되게 다르게 엄마 아빠가 되게 힙해. 맞아, 그렇죠. 맞아. 그리고 아빠가 그러니까 농인임에도 불구하고 힙합을 엄청 좋아해. 근데 힙합을 좋아하는 이유는 베이스가 엄청 크니까. 진동으로 아, 느끼는 진동으로 거예요. 느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차원이 뭐 애 학교 데리러 왔을 때 소리를 너무 크게 했는데 그게 막 할렘과 힙합이야. 막 그래서 소리 줄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지금 왜 나 이런 거 즐기는 거 모르냐 막 이러고. 그리고 이제 전 이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인상 깊었던 부분에서 그거 인상 깊지 않았어? 처음에 어떻게 인상 깊어? 어떤 게 인상 깊었어요?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 인상 깊은 장면 하나 못하겠어. 죄송해요. 저는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인상 깊었던 장면에서 가족끼리 식사를 해요. 근데 이제 4명 중에 3명이 농인이잖아. 근데 그때 뭘 하냐면 다 같이 즐겨야 되잖아. 가족들이 뭐 얘기를 못 하니까 뭐 수어로 얘기하진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즐길 컨텐츠를 뭔가 했을 때 음악 듣는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귀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뭘 하냐면 틴더를 해. 틴더. 그 남자 오빠가 틴더에서 이 여자 프로필 사진 보고 부모님한테 보여주면서 얘 어때? 아 얘 별로야. 넘기고 그런 소개팅 어플. 근데 이거를 이 식탁에서 하는 거 자체가 저는 너무 신선했거든요. 왜냐면 안 들리니까 보이는 컨텐츠로 한다는 거야. 그게 또 소개팅 어플이라는 거 자체가 너무 웃기기도 하고 이 좀 우스꽝스러우면서 이 한 장면을 또 보여주는 거. 그리고 또 그 딸은 좀 이런 걸 싫어하는 거지. 이거 왜 이런 거 하냐. 그러니까 그럼 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엄마가 딸한테 말해. 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음악을 들으려고 하니까. 되게 특이한 게 이제 정상인이 거기서 소외감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비슷한 흐름의 질문들을 던진 적이 있죠.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농인 문화 속의 정상인이 소외받는 장면들이 거기 나타나니까 이거 되게 특이하다라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들이 좀 들긴 했는데 어쨌든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되게 클리셰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리뷰해주는 영화들을 봤어요. 그 영상을 봤는데 이게 되게 농인들을 엄청 자세하게 잘 반영한 영화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영화들은 농인들을 표현할 때 보통 이 수화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얼굴에 집중한대요. 근데 여기는 항상 이제 백샷을 찍어서 이 수화하는 이 손짓을 다 나올 수 있게 이 역할을 한다고 그 장면을 다 연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농인을 캐스팅해서 맞아. 농인들이 쓰는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뭐였죠? 윤여정이 여우주연상 받았던 거 기억나요? 미나리로. 그 다음에 나무주연상을 그 사람이 받아요. 코다의 남자 아빠가 아버지 배우 아빠가 받거든요. 근데 그 아빠한테 윤여정이 수화로 얘기해요. 그게 원래 되게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제 이 수화로 수상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 코다가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든 영화다. 진짜 잘 만들었어. 엄청 세밀하고 이 사람들을 배려한다기보다는 진짜 이 사람들의 삶을 아예 잘 드러냈던 그런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웃겨요 코다가. 웃겨요? 맞아, 웃겨요. 유머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진짜 울다가 웃다가 계속 이랬거든요. 저는 안 울었어요. 근데 이거 보고? 저 안 울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저는 에밀리 맞나요? 에밀리?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어. 친구가 등장해요. 맞아. 그 친구가 정말 편견이 없어. 얘는 스테레오 타입이 전혀 없는데 왜? 오빠를 좋아해요. 그 얘 오빠가 섹시하다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루비다 루비. 너는 오빠가 소리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그러냐. 근데 얘는 그냥 멋있으면 그냥 장땡이야. 그런 건 상관없어.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인공보다 얘 그 친구가 더 훌륭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토리로는 진짜 찬영이 말한 그 느낌이 딱 오거든요. 클리셰적인 게 뭔지 알겠어. 뭔가 그런 좀 학교에서 좀 왕따 당하는 애 옆에 조력자 한 명 있고, 그리고 가족 스토리이고 뭐 성장 스토리도 담겨 그쵸.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농인이라는 그 테마가 딱 들어오니까 이제 아예 방법론이 다 틀려버려. 말하는 방법도 다르고 뭐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 그리고 그냥 일상적인 이벤트도 이들한테는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거기서 좀 큰 갈등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주인공이 노래를 잘해서 그 노래로 입시를 준비를 해요. 입시를 준비를 하는 것도 선생님이 딱 알아봐. 너 입시 준비해볼 생각. 이것도 사실 클리셰적인 거긴 하죠. 근데 선생님이 콕 집어서 같이 연습해서 뭐 버클리 가자 해서 하는데, 이 친구는 이 가족 일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맞아. 가족 일 때문에 연습에 계속 늦으면서 거기서 또 선생님과의 갈등,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가족한테 나 이제 일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했을 때의 부모와의 갈등,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막 엄청 좀 클리셰적이긴 해. 그러니까 나는 보면서 되게 클리셰적이라고 느껴서 좀 질문을 진지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던 거지. 농인들의 사회, 그리고 소외된 자, 소외되지 않은 자, 그런 사회를 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나도 질문해놓고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셨어요? 이걸 그러니까 들으면서 느낀 게 정상인이 오히려 비정상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나요? 코다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까 그 틴더를 얘기하는 것도 밥 먹으면서도 소외감을 느껴요. 그렇죠. 이 친구는 정상인데 혼자 정상이니까. 이 친구는 LP를 듣고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맞아. 다른 사람들은 노래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맞아, 봤던 맞아. 영화 중에 다운사이드 업이라고 스웨덴 영화가 있는데 15분짜리예요.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온 세상이 다운 증후군인 거야. 근데 다운 증후군과 다운 증후군이 아이를 낳는데 정상인이 태어나요. 그럼 이제 정상과 비정상의 척도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뭐 그렇게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근데 되게 좋은 영화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왜냐면 다운사이드 업.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성장을 하는 게 그냥 그 두 공동체 사이에서 그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클리크를 잘 조절하는 그런 과정이 성장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해라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 나는 나야라고 하면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나는 나야라고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세세한 세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질문들을 뭔가 그렇게 했는데 제 질문은 약간 이런 거였어요. 새로운 문화, 즉 소외된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코다를 보며 작품만을 생각했을 땐 클리셰 영화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농인 문화를 보여주려던 감독의 세심함을 깨달았을 때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소외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던졌어요. 소외되고 새로운. 네. 근데 이제 너무 어려워서 이런 것보다 우리가 좀 더 확장돼서 우연이가 질문했던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나눠보는 게 어떨까. 이 코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가족. 그렇죠. 사실 가족 영화거든요. 코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 영화이고, 근데 이제 그 가족이 농인이었던 그런 거고, 저는 전반적으로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보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에 대한 물음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코다를 뭐 부재맛으로 진행하게 되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을까 했을 때는 내가 이후에 또 두 분은 이제 결혼도 하셨고 할 예정이시니까 곧
가정을 이제 곧 꾸리시게 될 텐데 어떤 가정을 좀 꾸리길 원할까 이런 생각? 어떠세요, 형님? 어떤 가족을 꾸리고 싶으세요? 뭐 일단 아내랑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아내의 생각을 배제하고 어떤 가정을 꾸릴까 했을 때 자녀는 어떨 만? 좀 편견 없는 어.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가정 안에서의 편견이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한테도 아들이면 파란색 옷 입히고 딸이면 핑크색 옷 입히고 이거를 뒤집어 보고 싶고 뭐 그런 식의 편견 없는 걸 좀 좋아요. 해보고 싶어요. 그 단적으로 저는 남자아이가 머리를 기르면 편견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괜히. 근데 되게 멋있어요. 저는 그 남자아이가들이 이제 머리 기르는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뭐 그게 나만의 또 다른 편견일 수 있겠지만 그 부모님들이 괜히 힙한 것 같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저는 아기들의 편견 없는 모습을 볼 때 되게 감동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편견이 없는 순수한 모습을 볼 때. 네, 근데 요즘 아기들도 부모님한테 배워서 많은 편견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나는 아이들 키울 때 그리고 혜영이와 가정을 꾸려 나갈 때 좀 편견 없는 가정을 꾸려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그럼 합니다. 교육을 할 때도 교육을 할 때도 그러면 그렇게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견 없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죠? 좀 다양한 바운더리의 경험을 해주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으니 그렇죠. 모르겠어요. 잘 안 그치 키워봐. 맞아. 그치. 교육은 그치. 진짜 어렵지. 나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부딪혀봐야 알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를 것 같아 나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어떤 가정을 생각해보고 싶어요? 어떤 부부를 생각해보고 싶어요? 어떤 부부관계. 그러면 형이 나는 네. 이렇게도 질문하고 싶었어. 우리 가족한테 네, 지금 그러니까 부부 말고 네. 이루어진 가정 말고 음. 내가 속했던 그 가정한테 바랬던 어떤 모습이 있어요? 바랬던 모습. 어떤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었다라고 이런 거? 저는 뭐 이걸 말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지 않다는 건 아니고 저는 제 아까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했는데 저는 팀 같은 가족 한 팀 원팀. 원팀을 생각했던 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 팀은 팀 내 분열이 없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싸우면 안 되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어떤 외부의 어떤 어려움을 격파하는 거를 저는 원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도 많았고 아닌 부분도 뭐 가끔씩 이제 다툴 수도 있죠. 가족 그쵸. 안에서. 근데 이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저도 만약에 나중에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한 팀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왜 팀 안에서 서로 물어뜯고 헐뜯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뭐 다른 외부를 물어뜯고 이런 건 아니고 그 한 합심해서 외부의 어떤 거를 다 같이 뭉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바랬고 저도 만들고 싶고 그리고 지금 그런 가정 안에서 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한 팀. 가족끼리도 월간 결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쵸. 사실 가족이 원조죠. 그쵸. 지금 안 그래도 해야 되는데 이제 곧. 저는 지금 가족에 바랬던 건 대화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저랑 똑같네요. 네, 왜냐면 대화가 좀 없었어요. 그리고 뭐 그냥 저는 아빠를 진짜 사랑하는데 아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자면 엄마, 아빠 다 합쳐서 그 자식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어요. 엄마는 너무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이었고 아빠는 그냥 일이 바쁜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서적인 대화 그런 교감이 제일 필요한 시기에 아빠가 제일 바빴었고 그리고 그 시기에 또 누나는 캐나다를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맨날 집에서 FM하고 축구 보고 그냥 오히려 그런 거에 몰두를 했었었는데 내가 아빠가 된다면 아빠처럼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사랑을 담아 하는 말이지만
나는 좀 자식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야지. 음. 그리고 엄마랑 아빠도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잘 되는 서로의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이해를 잘 못하는 그 몇십 년을 살았어도 그런 경우가 많고 그게 약간 내가 볼 땐 대화가 잘 안 된다라고 느낄 때가 많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불쑥불쑥 이제 혜영이랑 있을 때 아빠의 모습이 나한테 보여서 약간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을 때가 있긴 합니다. 맞아요. 결혼하면 더 합니다.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때요, 찬영 씨는? 저는 이건 좀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토론할 수 있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토론. 그냥 뭐 이게 세대 간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너무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 아버지의 클리셰는 그러니까 진짜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죠? 가장 그래서 뭔가 생산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엄마는 뭔가 들어주는 척하지만 결국 자기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그건 전 누나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들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너희 생각은 어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왜냐면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들은 그들이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정치 이야기를 해. 근데 이걸 생산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뭔가 그런 게 전혀 없었어. 이걸 우리 가족한테 적용시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더니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어요. 저는 근데 내가 아이를 낳고 내가 부부가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야기의 관심사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다시 돌아와서 토론을 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건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도 그렇고 누나들하고도 그렇고 이게 뭔가 그냥 의미 없는 할일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되게 재밌는 생산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싶다. 넌 어땠어? 난 이랬어. 이게 끝이 아니라 넌 이거에 대해서 미안해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 라는 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그럼 앞으로 가정을 꾸리실 때 그런 토론이 가능한 가정. 그쵸? 그런 아이한테 많이 물어보고 싶어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싶은데 저 이거 진짜 로망처럼 생각했거든요. 아내랑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 것 같아. 형님도 잘 안 되시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솔직하게 얘기할게. 이건 찬주도 아는데 애들이랑 생산적인 이야기를 할 때랑 좀 결이 많이 달라요. 아내랑 친구들이랑 그쵸 친구들이 얘기할 때랑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결이 다른지 물어봐도 돼요? 어쨌든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사실 친구들은 비슷하고 근데 이제 아내는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글쎄요 어떻게 관심사가 생각하세요? 달라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님? 뭐 어떤 거요? 다른 결이 어떻게 다른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대화를 많이 하려고는 하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타협되지 않는 고집들이 있어요. 고집이 엄청 센 편이에요. 나도 세더라고. 난 센지 몰랐는데. 그래서 나는 속으로 혜영이가 고집 세고 나는 진짜 내가 무슨 고집이 세 이거였는데 가만 돌아보면 나 진짜 고집 세다. 그러니까 의 모먼트가 그렇더라. 있더라고. 근데 뭐 다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이는 그래도 질문을 많이 해오고 싶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근데 육아가 전쟁이더라고요. 보니까 육아가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 이유를 알겠어. 그러니까 신생아 때는 진짜 힘들대요. 잠을 못 잔다는데? 새벽 4시에 깨고 막 잠도 못 달래주고 자고. 막 새벽 6시에 깨고 교회 와서 다 자고 있어. 어쨌든 그럼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나는 우현 씨 이거 좀 궁금합니다. 저요? 그러니까 우진이랑 갈등이 없죠. 되게 친하잖아요. 저랑 우진이랑요? 없죠. 거의 없죠. 아 최근에 있었던 적은 있어요? 있었던 적? 없었어요? 아니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을 얼마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을 때 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제가 말을 그냥 대화하다가 뭐였지? 제가 좀 뭐 힘들어서 그래 이랬나 봐요. 근데 이제 좀 힘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힘들어서 그래라고 이렇게 말을 이미 그냥 박아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좀 기분이 상했나 봐요. 너가? 우진이가. 아 우진이가 그래서 좀 이제 맞짱 뜰려 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싸우진 야, 않고 농담. 대화를 좀 한동안 안 했었는데 한 진짜? 2, 3일 안 했나? 하루 이틀 안 했나? 몰라. 아니 2층 침대 1층 침대 사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부모님 포항에 계시니까 다른 데서 잠은 다른 데서 자니까. 부부싸움 같아. 아니 뭐 친해도 잠은 다른 데서 자. 아 진짜? 응. 아 그래? 난 둘이 아직도 같은 방에서 자는 줄 알아. 부모님 오시면 이제 아. 같이 자는데 그때 좀 이제 지금은 다 우진이도 그때 그랬었다 이러고 그냥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그냥 뭐 갈등 있었는데 이제 우진이랑 뭐 갈등 있을 때도 그렇고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도 그렇고 다 대화로 풀죠. 대화를 왜 이때 이랬고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말했는데 난 이게 아니었고 뭐 이 의도로 말한 거였고 그 부분에서 내가 실수를 했고 뭐 이런 거 대화로 다 똑같이 대화로 푸는데 동생이랑은 그래도 친하고 감정의 교류가 왔다 갔다 빠르니까 잘 되는데 부모님하고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대화로 푸는 게. 맞아. 왜냐면은 부모님 또 부모님대로 우리를 바라보는 고정관념,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좀. 그치. 어쨌든 완전 신생아부터 봤던 애가 지금 대화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요새는 계속해서 붙어서 사는 것도 아니니까 서로의 생각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할 때 오해가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도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래야 갈등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가족 간의 갈등 말고도 모든 갈등은 전 대화로 푸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쵸, 다른 생각하는데. 방법 없지. 형님도 대화로 푸는 스타일인가? 우린 잘 못 풀어요. 갈등이 생기면 아까 말했듯이 대화하는 법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법 자체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더 모른다. 맞아 더 모르는 것 같아. 그게 근데 이게 뇌과학적으로 그 이렇게 본대요. 그러니까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이 뇌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타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로 본대요. 나로 보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나처럼 계속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싸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자꾸 나를 바라보게 되고 아니 난데 자꾸 다르게 행동하니까 그러면 좀 또 이해가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렇대요. 자식들도 더 그러겠죠 그러면. 근데 저는 이 가족 갈등이 있는 때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보다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그러지는 때가 그 누그러지는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해가 되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형 잘 알겠지만 우연히도 알겠지만 제가 큰 누나 결혼할 때 전날 전전날인가 엄청 싸웠어요. 큰 누나가. 맞아요. 뭐 그게 어떻게 싸웠는지는 직접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너무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안 되지. 제가 큰 누나 축사를 맡았었거든요. 축사를 맡았었는데 제가 안 하겠다 그랬어요. 야 세게 나갔어. 나 내 집 안 한다. 이틀 전에. 나 너 결혼식 때 안 갈 거다. 야 세게 나갔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집 나갔어요. 맞아. 새벽에 나갔어. 그러고 이제 친구네 집으로 갔지. 맞아. 그러고 그 다음 날 아버지한테 엄청 혼난 거야. 아버지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이제 막 큰 누나 막 울고 불면서 전화 오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때 미안하다고 하면 해도 안 통해요. 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매형이 막 사과하면서 진짜 예은이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 막 이렇게 하면 매형이 잘못했고 막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때는 아버지도 되게 원망스러웠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야 눈앞에 결혼식이 보이니까 어른들이 이제 첫 결혼식인데 네가 이것 때문에 망칠 수는 없다는 거지. 나도 이해가 되는데
뭔가 너무 서운한 거야. 그치. 그치 서운하지. 난 공감이 아버지한테 완전 돼. 미안하다고 받아야겠는 거야. 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아버지는 지금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보셔야 되고 너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었구나라는 거 얘기해야 된다니까. 아버지가 그때 그래 뭐, 알겠다 하고 미안하다 뭐 약간. 왜냐면 아버지 처음에 되게 세게 나왔거든.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근데 그게 때가 되니까 다 풀리더라고요. 가족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친구들도 가장 친한 친구들은 때가 되면 좀 풀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또 풀리는데 근데 그 때를 아무도 모르잖아. 그치 어떤- 그치 그게 어려운 거야. 그치. 어떤 때 살짝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가 돼도 안 풀리는 가족들도 맞아 많이 있어요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그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것 같고. 가족한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쉽게 해요? 나는 그걸 잘 미안하다, 못하겠더라고. 죄송하다. 가족일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막 우리 유치원 때 배웠던 미안해 기억나요? 미안해 이거 알아요? 오 우리 미안해를 이렇게 배웠어. 미안해. 야 너희 사과해. 미안해. 괜찮아, 이렇게 어떡해.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의 그런 미안해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오면 들어갈수록 엄마 아빠한테 죄송합니다. 이걸 하기가 너무 싫더라고. 누나한테는 그나마 좀 쉬운데 나는 부모님한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머리가 커지는 건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엄마 아빠랑 싸우는 것도 좀 덜하긴 한데 맞아 확실히 덜해졌어 나는. 진짜 20살 초반 때는 엄청 많이 싸웠어요 엄마 아빠. 그게 이제 좀 떨어져 살면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뭐 자연스럽게 전화가 오더라고 엄마가. 엄마 보고 싶다고 전화 오더라고. 그런 분이 아닌데 엄마가. 가족은 참 어려운. 그러니까 맞아 어려워 그래요. 진짜. 꺼내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 정의 내리기도 어렵고 다 다르니까. 예전에 그 영화 중에 그 윤재문이랑 공효진 나온 가족 영화 있거든요. 뭔지 모르죠. 윤재문 약간 코미디면서 비정상 가족인가 뭐 5글자였는데. 맞는 것 같은데 비정상 가족. 그 비슷한 그러니까 맞진 않아. 근데 뭔가 비슷한 말이었어. 싱글라이더 아니면 아니야. 고령화 가족? 고령화 고량한 가족이었다 가족 같다. 맞다. 그거 되게 볼만해요. 그거 가족에 대해서 되게 생각. 아그 박혜민 나오고 박혜민은 야구 선수고 박해일? 박해일 나오고. 너 이거 보고 말한 거지 맞지? 나 생각났어 박해일. 그러니까 윤재문이 이제 항상 그 집안에 있는 애고 박해일은 항상 돈 날려먹는 애야. 맞아. 어. 그러니까 루저 둘이랑 사는 공효진은 그나마 정상인데 또 엄마가 윤여정인가 뭐 맞아요. 네, 그랬을 근데 거예요. 그거 참 가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하여튼 코다를 보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저는 뭔가 좀 더 깊게 소외된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지만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 어려워요. 가족 얘기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자식의 입장이랑 또 부모가 된 입장이랑 다르죠. 너무 네, 또 다르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다른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또 부모가 될 나이가 얼마 안 그쵸. 남았으니까 그때 되면 크기박스 그때는 또 부모 너무 오래 남았는데 나는. 아니에요. 그다 금방 갈 수도 있어요. 또 모르죠. 또 모르죠. 어쨌든 코다를 보면서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또 나눠봤습니다. 네. 어떻게 형, 코다 별점 몇 점? 한준평. 별점? 별점 4개. 오케이. 오. 재밌게 보셨나 본데. 한준평. 한준평. 검색했는데. 한준평은 에픽하이의 낙화. 네? 낙화의 한 구절. 뭐죠? 내 꿈은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속삭임에 미소를 짓는 귀머거리의 꿈. 오. 미쳤다. 우리보다 낫네. 안 본 사람보다 낫네. 안 본 사람보다 오. 낫네요. 형 근데 이제 코다 한번 보세요. 좋아요. 볼게요. 코다가 정말 좋습니다. 가족한테 잘하게 되는 영화. 10점 어떻게 되시죠? 전 별점 처음 봤을 때도 4.5점을 줬고 요번에도 한 뭐 똑같이 4.5점 유지하겠습니다. 한준평은? 한줄평이요. 가족한테 잘하자. 가족한테 잘하자. 가족밖에 없더라. 그렇습니다. 몇 점이죠? 저 3.5. 3.5. 한줄평은? 짜네. 짜네. 생각해보지 문화를 접한다는 건 여기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문화를. 생각해보지 못한 문화를 접한다는 건. 피곤하신가 봐요. 피곤한 거. 어우.
코다 재밌게 둘의 봤습니다. 관점이 다른 게 재밌다. 아. 너는 그러게 가족 나는 영화로 가족의 봤고 맞아. 여기는 농인의 초점을 맞아. 맞췄고. 저는 볼만합니다, 형님. 농인은 그렇게 막 엄청 큰 포인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진짜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한 가족에 대한 아닌데요? 이야기로 받았어요. 아닌데요? 뭐 그러신가 보네. 농담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코다 보았고요. 여러분도 코다 영화 괜찮으니까 또 좋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번에는 저희 2월 월강여산 그리고 부스러기가 제일 맛있다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